약간 지금 중앙으로 가다가 살짝 진입차로로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별 큰 일이 없는데, 예. 어이구. 유리 파편이었나요? 일단 지금 2차로에 있는 차가 범상치 않게 갑자기 확 뛰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멀리서부터, 예. 그 앞에 차가 이 끼어드는 차에 앞차가 나오니까 그 차를 피해서 나오는 그랬군요. 참,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과실을 물려야 할지 두 분, 네, 보드판에다가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좀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 근데 또 앞차가 또 갑자기 끼어드는 그런 또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허나무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허나무 변호사님 블랙박스 측 과실이 30, 상대방 측이 70 정도 될 것 같다라고 보셨고요. 최신영 변호사님, 블랙박스 측은 과실이 없다. 오히려 상대방 측이 100%의 과실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는데 먼저 상대 차량의 과실이 전적이다라고 보신 최 변호사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 사건에서 특히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조금 많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일반 과실로 판단한 이유는 이 블랙박스 차량은 1차선을 주행하고 있었고 이 상대 차량은 2차선에 좀 정차해 있는 듯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녹색 등화가 점화되어 있었고요.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보면 그 상대 차량과 상대 차량 앞에 있는 차량이 동시에 유턴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가운데를 보면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예. 상당히 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유턴을 시도한 지점은 횡단보도가 있는 지점이고요. 예. 그 중앙 분리대 사이로 계속 촘촘하게 있다가 그 횡단보도 지점만 지금 유일하게 뚫려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이제 유턴을 하려고 거의 직각에 가깝게 그 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는 유턴할 수 없는 곳인 거죠? 네, 특히나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 지점에서 아마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었던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무단횡단이 많았거나 네. 아니면 불법 유턴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전 표시로서 중앙 분리대를 설치를 해놓고 뭐 봉 같은 걸로 해놓거나 아니면 위험안전 표시를 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예. 저렇게까지 해놨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어서 이 지역에서는 특별하게 불법 그러니까 유턴을 해서는 안 된다. 뭐 무단 행선을 안 된다라는 거를 강하게 지금 인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지역에서 저렇게 불법 유턴을 시도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 유턴을 시도한 지점이 이 횡단보도 지점이었고요. 네. 그리고 앞에 차량과 아마 뭐 동행 차량이었거나 아니면 동시에 시도를 했던 걸로 보여지는데 이 제한 속도가 40인 도로였고 블랙박스 차량은 뭐 제한 속도 부근에서 아마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사고 발생 지역은 유턴 구역이 아니었고 이 불법 유턴을 시도하고 있었으며 또 보행자의 무단횡단이나 차량의 불법 유턴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이 중앙 분리대를 사이를 뚫고서 무리하게 이렇게 불법 유턴을 시도한 지점에서 이는 허용되지 않은 유턴을 했다는 점에서 저는 상대 차량의 과실이 매우 크다라고 봤고 네. 그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은 뭐 여러 가지 다시 다른 정황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일반 과실로 판단을 조금 했습니다. 좀 무리하게 네네. 확실히 끼어든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이제 피해 차량에게도 일반적으로는 신뢰 원칙을 적용을 해서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요. 뭐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회피 가능성을 판단을 해서 주의 의무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네. 아니 사실은 횡단보도를 뚫고 여기서 불법 유턴을 하리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구간이 아닌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에서 과실이 매우 크고 따라서 그 피해 차량의 주의 의무는 뭐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최 변호사님 맞는 것 같지만 또 허나무 변호사님 30%의 블랙박스도 과실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또 얘기를 들으면 또 제가 또 혹할 수 있거든요. 아니요, 저도 예. 최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예. 차가 저는 이제 그 흔들리시나요? 앞차가 그니까 저 선행 차량의 앞 차량이 옆에서 이제 또 나오고 있었어요. 그걸 또 피해서 동시에 움직이니까 그 차를 피해서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그랬다. 크게 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시 보니까 또 유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네, 이게 참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 차가 그냥 일반적으로 끼어들기에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보면 그 앞차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 뒤에. 네네네. 네, 근데 이 차가 또
단지 저 차를 피해서 가는 것만 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로지르는 느낌으로, 예, 그죠?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보셨죠? 보면은 이제 뒷차, 이 차에 앞차가 또 있잖아요. 네. 예, 그 차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차를 그 차랑 피해가지고 상관없이 그냥 유턴을 하는 그 차를 것처럼 피해 보이기도 유턴, 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바꾸실래요? 그렇게 본다면 아니, 네.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일반 과실처럼 보이는 케이스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횡단보도고,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비록 녹색등화이긴 하지만 네. 횡단보도가 있고 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선이 반드시 정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표시 자체에 그 의해서 우리가 정지 의무가 있음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는 게 지금 법원의 입장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정지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적색 신호에 횡단하는 사람이 간혹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의무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죠. 그건 그런데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감속을 거의 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이제 뭔가 나오고 있는 건 보긴 봤어요. 근데 저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이렇게 들어올지는 몰랐겠죠. 하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보면서 충분히 앞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방이 바로 그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막 갑자기 뭐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네. 나오고 슬슬 나오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튀어나왔으면 또 모르는데 일반 과실이 확실한데 이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즉시 그 제동 장치를 조작해서 감속을 하였다면 사고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건 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도 10%를 사실 더 추가하고 싶었는데 진로 변경 신호 의무를 다시 분리행한 10%가 있기 때문에 저쪽 상대방도 네. 그건 서로 상쇄시키고 그냥 일반 기본 과실로 봐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량이 1차선으로 끼어들 때 네. 자기 차선으로 끼어들 때 그 후행하던 차량의 과실은 30% 정도로 보는 게 맞으니 이 경우에 또 뭐 진로 변경 신호 의무 불이행이라든지 이쪽 차가 감속을 하지 않은 거라든지 이런 거 서로 상호간에 그거는 또 과실이 있으니까 그건 아예 없는 걸로 하더라도 네. 3대 7 정도가 계속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일반 과실이냐 아니냐. 근데 거의 일반 과실처럼 보이는데 아까 유턴처럼 이렇게 막 푹 들어온 거는 과실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2대 8 정도로 수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그런 게요. 어쨌든 이 정도의 과실은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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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예.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 또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참 이게 네. 달라진다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거리 교차로에서 반대 차선도 만약에 적색 신호인 걸 발견하고 불법 유턴을 하다가 이 신호 위반으로 마주오던 차량과의 접촉 사고가 났다. 이런 경우에는 불법 유턴을 한 차량 쪽에 과실이 적을까요? 아니면은 신호 위반한 차량에 과실이 적을까요? 예, 최 변호사님. 네, 아까 이제 허 변호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이 블랙박스라는 거는 한 방향에서만 이제 이 사고 장면을 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다각도로 좀 분석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해 차량의 그 법규 위반이 그 일반 과실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사례는 불법 유턴을 해서 한 잘못과 또 신호 위반을 한 잘못이 있었을 때 예. 어느 쪽에 더 잘못이 크다라고 볼 것인가라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좀 판단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 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조금 네. 더 살펴를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불법 유턴이 조금 과도하게 지금처럼 사실 불법 유턴을 했을 때 사고 차량과의 거리 과연 예측할 수 있었는지 이거를 주의점이 있었는지, 신호 위반을 했을 때 그 신호 위반이 뭐 굉장히 경과실 가까운 정도였는지 현저한 과실이었는지 중과실 정도에 가까운 정도였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 과실의 그 다소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블랙박스의 중요성을 깨닫게 네.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 각도의 블랙박스들을 좀 같이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박스는 어디까지나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죠. 그런 점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방송 법률상담과 함께하고 계세요.